빼느라고 애썼다. 야. 다 저 때문이죠, 여러분. 저 때문에 계획이 없게 학원에 오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좀 됐지만 2강을 좀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었는데 카톡에도 올려드렸다시피 그 영상 뒷부분 좀 보셨으면 했는데 어제 보니까 안 본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서현이 표정 보니까 안 봤어. 너도 안 봤지? 형이 안 봤고. 넌 봤어? 보세요. 보시고 그 부분 이제 뭐 어쨌든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어서 진도도 좀 뺄 겸 그 부분 영상 보는 걸로 좀 대체할 테니까 꼭 보세요. 알겠죠? 그때 몇 번까지 했었냐면 15번까지 하고 뒷부분 몇 개 안 남았거든? 근데 좀 난이도 있는 문제고 출제 확률 되게 높은 문제들이야. 시험 때 진짜로 거의 똑같이 나올 거거든? 내 말 믿어. 여기 지금 킬킬러스 드리는 교재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나올 거야. 많이 나온다는 게 뭐 10개 나오진 않고 여기 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 어려운 문제들 중에 여기서 걸리는 애들이 진짜 많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보세요. 이건 안 볼 거잖아. 너 학교 가면서 봐. 알겠지? 그러면 안 되고 이제 필기도 좀 해야 되니까 자습시간 이럴 때 좀 보세요. 나중에 검사할 거야. 그 문제들만 모아서 시험 볼 거니까 보시도록 하세요. 알겠죠? 꼭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보시고 저한테 거기다 댓글을 다세요. 알겠죠? 나 봤음. 뭐 어차피 뭐 다 보고 다는지 안 그냥 다는지 알 수 없죠. 내가. 그렇죠? 하지만 댓글 안 달아도 돼. 농담이고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텝 3 인수분해부터 좀 나갈게요. 주원은 지금 늦게 와서 내가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어가 물어봐서 원래 3시간이잖아. 근데 그냥 우리 토요일 날 진도 뺄 시간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 보고 있거든. 그래서 내 욕심에 1시간 정도 표정 얻어줬어. 뒤에 1시간 정도 테스트를 보려고 하거든. 그런데 내가 사정이 있다. 뭐 급한 약속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나한테 협상 가능해. 알겠지? 변명거리를 잘 생각하신 다음에 이따가 빨리 가고 싶으면 지금 말아주고 아닌 분들 웬만하면 보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 강제는 안 할게. 알겠지? 강제는 안 할 테니까 대신 안 보시면 가져가서 숙제야. 아시겠죠? 뭐 그냥 보고 와. 그게 좋지 뭐.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인수분해. 뭐 인수분해라는 단원이 개념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 그냥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고 공식 외우고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지 이런 전략들이 좀 있는 거라서 이제 뒤에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복소수 가면 설명해 드릴 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죠. 뭐 개념보다도 전략에 대한 정리와 그다음 문제 풀면서 말 그대로 또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제 말씀들, 뭐 습관들, 그다음에 태도, 뭐 관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길진 않을 거고 일단은 펴보면 첫 페이지에 뭐 열심히 제가 써놓긴 했어요. 인수분해는 뭐 전략이 딱 100% 된다 이런 건 없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교육 과정상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나온 방식대로 정리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실 거 아니야. 그래서 교육 과정상 요 정도에서는 다 걸리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번 당연히 곱셈 공식의 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뭐 당연한 건데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치환해서 좀 단순화해서 본다는 거야. 뭐 이건 사실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좀 인간이니까 좀 띨빵하잖아. 그치? 단순하게 만들면 잘 보이니까 좀 편하게 보겠다는 태도인 거고 그다음 보기차식 이건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건데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차 구조를 만든다. 이걸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인수분해 공식에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잔소리 보시면 세 번째 보기차식 같은 거 문제들이 뭔지는 알 거야. 그냥 좀 정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를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는 게 전략이거든. 그래서 요게 지금 4니까 여기다 이렇게 4를 맞춰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플러스 3 x제곱 이렇게 돼서 돌아오잖아. 그치? 그럼 얘 완전 제곱 자체는 성공적이지만 얘가 합차가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맞추면 안 되고 올려서 맞춰야 돼. 올려서 맞춰서 합차 구조가 포인트니까 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게
그러면은 플러스 4로 맞추는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 빼주면 되냐면 3이 아니고 5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보기차식 나왔을 때는 합차가 나온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수분해할 때도 그런데 조금 이 뒤에 보면은 약간 어려운 문제 풀 때 저걸 인식하고 있어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밑줄 쳐놔. 알겠죠? 보기차식은 뒤에 합차 구조에 항상 합차 구조를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 뭐 얘는 마무리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빼기 루트 5의 x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합차로 마무리한다. 뭐 그런 것이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 가지 문자 있을 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한다. 이건데, 이런 것도 이제 A, B, C 같은 거나 뭐 X, Y, Z 이렇게 세 문자로 돼 있을 때 좀 유효한데, 꼭 뭐 세 문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두 문자인데 좀 복잡한데, A는 2차고 B는 3차면 A로 정리를 좀 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필요하고, 그것도 같은 이유야. 치환이랑. 사람이 멍청해서 그렇죠? 차수가 높으면 더 복잡해 보이잖아. 낮은 차수로 정리해야 구조가 더 쉽게 보인다. 뭐 그런 태도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3차나 4차 방정식 푸실 때 많이 해봤던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고 걔 하나 덜어내고 마저 더 풀고 뭐 이런 것들, 그지? 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걔도 인수분해죠. 밑에는 이제 조금 보면 잔소리 맨 아래쪽에 보면 개수가 대칭인 경우 항을 묶어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위에 넣을 만큼 큰 어떤 카테고리는 아닌데 사실 시험 때는 좀 잘 나오거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도 좀 하려고 넣어놨어. x의 4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인데, 자, 요거 인수분해 방법은 일단 교과서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좀 빨리 가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두 번째 방법이 되게 중요해. 단순히 시간을 많이 줄인다. 되게 많이 줄긴 하거든, 시간도. 를 넘어서서 좀 고난도 문제들 풀 때,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볼 거야. 완전히 안 보이던 걸 좀 보이게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익혀둬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두 번째만 아시면 안 되고, 첫째 방법도 알아야 돼요. 교과서적인 전략,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정석적인 전략,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전략은 얘를 모아주는 거예요. 대칭 구조일 때 대칭 구조가 뭔지는 눈에 보시면 알겠죠? 양쪽 끝이 이렇게 계속 같은 이런 상황이야. 그럼 가운데에 있는 얘로 모아주면 x제곱 이렇게 모았을 때 얘가 2차 되고 얘는 2차분의 1이 되니까 이게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개수가 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모아지는 상황이고, 얘네들도 개수가 같은데 마침 얘로 모았기 때문에 얘는 1차, 얘는 마이너스 1차 이런 식으로 되면서 3을 또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늘 되겠지. 제가 많이 하는 실수인데 얘를 자꾸 까먹고 안 쓰거든요. 여러분 쓰셔야 돼, 알겠죠? 마이너스 2도 있어요. 내가 많이 해요, 실수를, 이거를. 어제 보충하면서 됐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공부는 돼 있다고. 요 새끼를 치환하면 얘가 제로 표현이 잘 된다는 것. 그치? 제곱하면은 얘 나오고 플러스 2도 있으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 정도로 쓸 수 있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하고 나면 그래서 x 제곱 앞에 잠깐 쉬고 있는 중인데 이따 다시 합류하는 거지. t 여기 t 있고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아까보다 단순히 잘 보이죠, 그죠? 해서 얘가 하고 나면은 t 플러스 4하고 t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사실 t라는 녀석이 원래 얘였던 거니까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아까 잠깐 빼놨던 x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1 되고 상수항되고 플러스 4x 요게 1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하게 마무리
잘 풀었어요. 아주 잘 풀었고 이 방법을 이제 익숙하게 할 줄은 알아야 돼. 그런데 거기 안 써놨거든. 공간이 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록을 좀 해주세요. 이게 대칭 구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모았던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요게 1이었던 거야, 알겠지? 요게 1이었던 거야. 요게 둘이 다르면 대칭이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이 둘을 모은 거니까, 그치? 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마지막에 x를 받을 때 요 상황에서 받잖아, 그치? 그럼 얘가 2차항이 되고 얘가 1차항, 아니 상수항이 되는 거 맞지? 했을 때 대칭 구조라면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x제곱 그 다음 여기는 1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구체적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뭐가 되기 때문에 상수하기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납득이 되죠? 조금 뜬구름 잡는 느낌이지만 또 있어 보이게 설명하면 얘가 대칭 구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식도 대칭 구조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1, 1, 여기도 1, 1인 거야, 알겠지? 근데 2차식이니까 가운데만 달라도 상관없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네 양쪽은 알게 되는 거고 우리는 어디만 구하면 끝나냐면 요 1차항 개수 2개만 구하면 끝나요. 언제나 그래. 자, 그럼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칭이라고 해서 꼭 얘가 1인 건 아니잖아. 3이나 2일 수도 있잖아. 앞으로 모아주면 되죠. 3으로 모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앞에다 3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럼 얘가 3이었으면 얘도 3이어야 대칭이잖아. 그럼 무조건 저거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찮지, 그지? 자, 그럼 A, B를 결정해야 되는데 A, B를 결정하는 방법은 나머지 이 부분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 3차인데 잘못 썼네, 내가. 3차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1차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둘이 같은 방법일 수밖에 없지. 왜? 서로 뭐니까? 대칭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3차항 본다고 생각할게. 3차항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랑 이렇게 곱하면 생기지, 그치? 그래서 약간 근과계수 관계랑도 연결되는데 이 부분이 A 플러스 B가 돼, 항상.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다? 3이다. 자, 저게 A 플러스 B라는 걸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좋진 않거든? 그냥 개수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죠? 그럼 하나 더 필요한데, 자, 니네가 나중에 이거를 까먹어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말이 많은 거니까 잘 들어, 알겠지? 지금 얘랑 얘가 정보 아니야, 그치? 근데 얘랑 얘는 같은 정보지, 대칭이니까, 그치? 그럼 당연히 누구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알겠지, 그치?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차항 어떻게 생길까 검토해보면 되지. 이거 그냥 막 맨 앞에 있는 다음을 전개했을 때 3차항 개수는 이런 문제 많이 해봤잖아, 그치? 그런 거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거예요. 2차항은 A, B가 곱해진 요것도 2차항인데 다만 이 상수항이랑 한도 있어. 그래서 요 부분이 A, B의 플러스 2가 돼. 알겠죠? 그래서 A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합과 뭐를 알 수 있는 상태? 곱을 바로 알 수 있는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 넘겨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 곱해서 마이너스 4고 더해서 3 되는 두 수 찾으면 되지? 그게 어거지나 약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착각이야. 원래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곱해서 얘 되고 합해서 얘 사는 거잖아, 그치? 정상적인 접근이에요, 알겠죠? 그럼 곱해서 마4 되고 더해서 3 되는 거는 4하고 뭐예요? 마1이겠지, 그치? AB는 4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AB는 4하고 마1이라고, 알겠지? 뭐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4하고 마1 써주시면 아까 우리가 얻은 데 바로 도달하잖아, 그치? 속도 자체도 엄청 빨라. 많이 줄죠. 엄청 줄죠, 이거, 그치? 일단 속도가 줄면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데다가 실수도 줄어요.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이 녀석의 문제가 그냥 얘를 인수분해라 해라, 이거는 기본 문제고, 뭐 제가 얘가 됐을 때 어쩌고저쩌고 관계 같은 걸 물어보잖아. 근데 저 풀이를 해봤던 사람이면
여기 미지수 오면서 막 물어볼 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합과 뭐가 존재한다. 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좀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달라지는 문제들도 꽤 있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괜찮죠, 그죠? 요거, 일단 뭐 그냥 이 문제 자체도 훨씬 빨리 풀 수 있고요. 이해되시지, 그지? 그래서 요거 생각해놔. 내가 막 떠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솔직히 머리도 빨라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지, 내가 머리 나보다 좋단 말이야. 무식한 거지, 그치? 배우면 되는 거죠, 그쵸? 머리 얼마나 좋아, 더. 쌩쌩하고 지금. 10대의 뇌. 부럽습니다. 나도 그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 하여튼 잘 쓰시라고 알겠죠? 그럼 한 5초면 풀걸? 니네? 나보다 계산 훨씬 빠르잖아. 하여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심화 내용인데, 대칭식, 교대식인데, 이 부분을 아는 게 되게 크리티컬하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근데, 진짜 막 안 풀리는 문제일 때 요 두 개에 해당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기는 해줄 수 있거든? 그래서 좀 더 빠르냐? 뭐 그렇지만도 않아, 늘. 어떨 땐 빠른데 늘 빠른 것도 아니거든? 그래도 어쨌든, 여기 지금 다 목표들이 높은 분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한번 보험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 태도로. 이거 막 익히려고 엄청 애를 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들어봐, 나 알겠지? 그리고 시험 때 최후의 순간에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대칭식과 교대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대칭인 구조고, 이걸 대칭식이라 부르진 않거든요? 대칭식은 원래 정식 용어가 있어.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원래 수학에서 다항식 관련해서 대칭식이라고 하면 어떤 게 대칭식이냐면, 구조적인 대칭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 거의 써놨으니까 필기할 게 많지는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1 이런 거 대칭식이거든요. x, y를 눈으로 봤을 때 대칭인 게 아니고 바꿔도 구분을 못하면 대칭식이야,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죠? x, y는 1 이런 거 대칭식이죠, 그죠? 근데 x 빼기 y는 1은 대칭식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교대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그거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래서 대칭식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애야, 사실. 많이 보는 애들이야. 그런 애 중에 뭐 대부분은 잘 인수분해가 되는데, 좀 3차인데 대칭식이고 문자 3개면 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이제 대칭식이죠. 대칭식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X, Y, Z의 순서가 바뀌어도 식이 값이 안 바뀔 것 같으면 대칭식이야, 알겠죠? 불안하면은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어보면 돼, 알겠지? 안 바뀌잖아, 그치? 물론 우리는 이거 결과가 뭔지를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아는 게 더 이게 듣기 편할 것 같아서 얘를 준비한 건데, 일단 가정을 해보자. 얘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해볼 거야, 알겠죠? 자, 대칭식은 성질이 뭐냐면 밑에 써놓긴 써놨어. 항상 인수분해가 기본 대칭식으로 인수분해이 돼. 기본 대칭식. 기본 대칭식이 뭐냐? 이거 여기 편하게 들어. 아까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거야. 몰라도 100점 맞을 수 있다. 알겠지? 기본 대칭식이란 건 뭐냐면 얘보다 낮은 차수로 인수분해될 거 아니야. 얘 몇 차야, 총? 3차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1차 대칭식은 뭐가 있겠니? x 더하기 y 더하기 z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대칭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섞는 것도 있잖아. xy, yz, zx. 이것도 대칭식 아니야? 다른 거 못 만들지. 생각해보면 더 높이는 만들 수 있어. 뭐 7차, 8차 만들 수 있는데 얘보다 낮은 차수 1차는 이거밖에 유일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2차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느껴봐. 본인 스스로 곱하거나 섞거나. 그치? 어차피 2번 곱하는 거니까. 그치? 한 번 더 곱하면 이제 3차로 올라가잖아. 그치? 인수분해 3차가 인수분해에서 3차 되는 건 이상한 거죠. 얘는 1차거나 1차, 2차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자,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겠지, 그지? 1차인 x 플러스 y 플러스 z와 1차와 몇 차가 곱해지는 2차가 곱해지는 구조일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진짜 엄밀히 하려면 너무 복잡하거든. 근데 그냥 저거랑 비슷하게 느껴봐. 얘가 대칭이어야 결과도 뭘 거야. 대칭일 거 아니야, 그지? 정도로 그냥 이해할게.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 2차 와야 되는데 2차 얘가 쓴지 얘가 써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몇 개 써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A 이렇게 곱해주고 2차는
2차를 곱하면은 차수가 5차 돼버리겠죠. 그죠? 2차들은 더하기로 가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앞에 여기 b 있고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지? 숫자 상수는 알 수가 없어. c 하고서 xy, yz, zx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거밖엔 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맨 처음 개념 배울 때부터 수업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처음에 공식 외울 때 애들이 좀 어려워하거든. 그때 어떻게 외우게 시키냐면 여기 3차 3차니까 여기 1차랑 몇 차다 2차다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거든. 그냥 달달 외우면 안 외워진단 말이야. 길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결과 아니까 지금 이거 비슷한 거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C가 이제 뭔지 개수 비교로 결정하는 거야. 알겠죠? A는 일단 쉬운 것 같아요. 얘가 1이잖아. 그치? X 3승을 보면 그럼 여기 X 3승 만나면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 B가 곱하면 1이죠. 그죠? 괜찮지? 나머지 녀석도 생각해보면 어차피 여기서 전개돼서 올라가서 차수가 3차이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A, B가 1인 경우는 많지만 일단 1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게 안 되면 여기 K 놓고 K분의 1 이렇게 하긴 해야 돼. 알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정 안 풀 필살기를 했잖아. 그치? 그런 문제에서 여기 뭐 루트 3분의 1 같은 게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찍는데도 이제 같이 일단 요것도 그냥 일단 그 상황에 좀 포함을 좀 시킬게요. 알겠죠? 때려 맞춘다는 느낌도 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C가 뭐여야 되냐면 결정하면 되죠. 이거를 봐야겠네. 그치?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섞여 있으니까. 섞이는 이거잖아. 그러면은 X, Y하고 누가 있어야 돼? Z가 있어야 되죠. 그쵸? 맞잖아. 그치? Y, Z하고 여기 있는 X가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곱했을 때 지금 전부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치? 종류별로 하나씩 나올 거니까 C는 그럼 얼마여야 돼? 이거야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니네가 아는 공식이죠, 이게. 그쵸? 모르는데 내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외우게 시킬 때 애들한테 이 말도 하거든. 3차잖아? 1차하고 몇 차로 되고? 2차로 되고, 그지?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이런 설명 안 해. 대부분 이거까지 몰라도 되고. 근데 이 얘기도 한다고. 섞여 있는 애들은 부호가 어때? 마이너스다. 이렇게 외우게 시키거든, 애들한테. 실제로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 공식 외울 때 쓰라는 게 아니고 정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식이야. 대칭식이야. 그럼 얘보다 낮은 차수로 잘 조합해서 만든 다음에 뭐만? 개수만 결정하면 돼. 알겠지? 진짜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거 항등식일 거 아니야. 그치? 수치 대입해도 돼. 1, 0, 0 넣고 0, 1, 0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돼? 그래서 개수 비교로 마무리할 수 있다. 다음이 교대식인데 얘는 대칭식보다는 좀 더 쓸모가 있어. 주아는 자꾸 자네. 피곤하지? 힘들지, 그죠? 너 살 좀 빠진 것 같다? 네. 살 좀 빠진 것 같아, 요새? 그래? 봄 돼서 그런가? 두꺼운 옷을 안 입어서나? 뭐?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넌 어깨가 더 넓어지고. 그지? 넌 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세요. 자, 탱크가 되려고 그러는데. 자, 교대식. 교대식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식 아까도 잠깐 봤지만 처럼 이렇게 되네. 일단 대칭식은 배우긴 배웠는데 뭔가 좀 어설픈 느낌도 들고 하잖아. 사실이야. 원래 그래. 그렇게 푸는 거라서. 정 인수분해를 잘 모를 때 쓰는 방법이거든. 때려 맞추기. 근데 맞긴 되긴 잘 돼. 알겠지? 그런데 교대식은 심플해. 결론도 깔끔하고. 그래서 얘는 쓸모가 좀 더 많아. 근데 이제 대칭과 교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자세히 보긴 해야 되겠지만 딱 눈에 보면 이건 교대식일 수밖에 없고 얘는 대칭식일 수밖에 없어. 굳이 따지면. 지금 얘는 연결이 뭐로 돼 있어?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잖아. 그치? 교대식이란 건 아까 말했지만 자리 바꾸면 부호 바뀌게 되랬지. 그치? 이거 y랑 z 부호 바꾸면은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맞죠? 실제로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 우기면 안 되니까.
아무 두 문자든 자리를 바꾸면은 부호가 바뀌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y 대신 z를 넣은 걸로 할게. 그럼 z 빼기 y니까 얘 바뀐 거 알겠죠? 그죠? 그럼 y 대신 z 들어갔으니까 z제곱일 거고 얘가 y가 들어가야 돼요. y-x. 얘는 y제곱일 거고 x-z 되죠. 그죠?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얘랑 부호 반대 맞지? z제곱이랑 z제곱 같으니까 요거 보면 부호 반대죠. 얘는 y제곱이니까 부호 반대잖아. 그치? 아, 이거 무슨 식이야? 교대식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거의 바로 끝나. 이렇게 되면 x-y, y-z, z-x를 인수로 가져. 그리고 더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차수가 지금 요 몇 차지? 3차지. 얘도 지금 전개하면 x, y, z에 대한 몇 차야? 3차지. 그럼 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앞에 개수 하나만 모르는 상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무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대식은 항상 뭘 인수로 가진다? 교대식이라고 뭐 이름 붙이면 괜히 어렵고 얘네들이 뭐가 돼? 필수 인수가 된다고. 괜찮죠? 그죠?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줄 텐데 그걸 아는 게 뭐 되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그냥 그래도 막 외우라 그러면 왠지 수학 같지가 않고 역사 배우는 것 같아서 역사도 약간 이해를 하면 잘 외워지긴 하는 것처럼 그치? 얘도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릴 건데 그죠? 니네한테 설득 한번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거 대칭식이야 교대식이야? 교대식이지? 이 안에 x 마이너스 y 있어 없어? 있죠? 너 잘 알고 있어요 그죠? x 3승 마이너스 y 3승 대칭식이야 교대식이야? 이 안에 x 마이너스 y 있어 없어? 있죠 그죠? 맞지 그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칭식이야 교대식이야? 이게 대칭식이지? 이해되죠? 얘 완전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있었어 이거 대칭식이지? 잘 아시다시피 이거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요? 대칭구조지 그치? 둘이 차이 알겠지 그치? 자 그런 거야. 자 왜 그러냐? 아 이제 K부터 구하자. K 구하는 거 마무리 알 줄 알아야 돼. K 구하는 방법 개수 비교하시거나 아니면 대입하시면 돼. 알겠죠? 뭐 100 넣으시면 제일 편합니다. 100 넣으시면 100 넣으면 요거 1이지 그지? 00이니까 0 되네. 얘는요? 아 100 넣으면 없어진다. 110으로 할게. 말 바꿀게 미안해. 110이면 안 죽지. 110 죽나? 120으로 해야 되겠다. 다 죽어서. 너무 잘 죽어 이건. 같은 게 있어서. 마이너스 1, 0, 1 해도 되는데 괜히 헷갈리니까 x, y, z에 1, 2, 0 넣어볼게. 1 곱하기 얘 2죠. 더하기 이렇게 안 구해도 돼. 다른 방법도 보여줄 텐데 얘도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다가 1, 2 괜히 더 힘들다. 0이죠. 이렇게 된 게 자 여기다가 1, 2, 0 넣으면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그냥 2k는 요게 마이너스하고 요거니까 마이너스 2거든? 그 k가 얼마다? 나오긴 하지 그지? 근데 이렇게 안 구해. 잘 안 구해. 그냥 잘 보면 돼. 아무거나 집중해서 x제곱 y 앞에 플러스지. 그럼 x제곱 y 어떻게 생기나 보자. 여기 마이너스 x랑 요거 x잖아 그치? y지? 그럼 마이너스 하나 있잖아. 그럼 k 얼마?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죠? 하나에 집중하시면 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좀 날로 먹을 수가 있죠. 괜찮죠? 그죠? 아, 물론 우리는 이런 방법도 있죠. 얘를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 x, y, z에 대한 3차지만 이런 거 할 때 아까 교과서적인 방법은 뭐야? 여러 가지 문자로 있으니까 차수 낮은 걸로 정리하는 거지. 차수 근데 어차피 다 똑같긴 하거든. 그래서 x제곱 x 위주로 정리해볼게. y-z 그 다음에 x 1차인 게 얘 있고 얘 있죠.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z제곱 x 상수항은요 여기에서 y제곱 z 그 다음에 z제곱 y 이렇게 되는데 비슷한 문제 많이 해봤지? 요거 할 때는 이러면서 그냥 개념을 같이 하는 거야. 요 부분에 집중하는 거죠 원래. 뒤에도 문제 풀 때지만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그지? 얘가 지금 얘 다 있는지 보는 건데 있죠 지금. 여기가 보면은 y-z
그 다음 y 플러스 z. 얘가 yg 모아주면, 이거 마이너스인데 잘못 썼어요. yg 모아주면은 얘가 y 마이너스 g죠. 그러면 이제 같은 부분 여기 요거 있으니까 모아주죠. 그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z x 그 다음에 yz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인수분해 잘 보이지. yg 마마 x x 이렇게 되면 그치. 요 x 마이너스 y가 얘죠. y 마이너스 z가 얘고요. x 마이너스 z고 z 마이너스 x라서 부호가 다른 것뿐이야. 알겠지, 그치? 이해돼? 요거 교과서 정석 알겠지, 그치? 근데 이게 좀 여의치 않거나 시간 없을 수 있잖아, 그치? 알아두면 좋아. 왜 그러냐? 여기부터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내가 이게 지금 기니까 요 식을 단순화해서 써볼게. 어떤 식 구조라고 생각하고 F란 이름 붙인 거고, 거기에 X하고 Y하고 Z가 있는 식이야. 얘를 그냥 이렇게 줄여 쓴 거야. 알겠지? 문자 여러 개일 때 이렇게 많이 써요. FX 쓰는 것도 사실 그거야. 알겠지? XYZ로 된 식이라는 거야. 얘가 이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Y하고 Z 자리 바꾸면 부호 바뀐다며.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X하고서 ZY라고 쓰면 얘네들이 부호가 어떤 상태? 반대인 상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요게 이제 교대식의 성질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바꾸는 게 아니고 Z 대신에 Y를 넣어보는 거야. 요 Z 대신에 뭘 넣었다고? Y를 넣었다고. 이 교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어렵진 않은데 알겠지?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 모른다고 나만 몰라 이런 거 아니야. 대부분 다 몰라. 너네만 알아 오히려. 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Y 같은 Y인데 바꿨다고 내 마음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둘이 바꿨어. 알겠지? 그치? 바꿨어. 근데 아까 둘이 자리 바꾸면은 앞에 뭐 붙는다고? 마이너스 붙잖아. 그럼 내가 F 이렇게 하고서 X.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두 Y를 바꾼 거야. 알겠지? 그럼 뭐가 붙어야 돼? 붙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건 표시가 나 아니면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이야. Z랑 Y가 똑같은 애였어서 원래. 그지? 그럼 다시 이건 같으니까 넘기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쪽이 뭐가 되지? 0이 돼. 그치? 그러면 이게 뭐 한 거냐면 내가 처음에 Z 자리에다가 뭘 넣은 거지? 그럼 니네 인수정리 배웠잖아. fx가 있는데 fx 3차야? fx가 있어. 알겠지? 근데 여기다가 f1이 0이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됐어. 그럼 1을 뭘로 가져? 인수로 가지지. 이게 인수정리 아니야? 근데 z 대신 뭐 넣었더니? y 넣었더니 0 됐다는 거는 z 입장에서 y가 근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z 빼기 y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근이 1이면 x 빼기 1 쓰잖아. 그지? 그럼 z에 y 넣으면 0 되려면 z 빼기 y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논리를 지금 세 문자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다문자 상황에서의 무슨 정리? 인수 정리를 얘기한 건데 뭐 알게 뭐야. 고등학교 과정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결론은 좀 쓸모가 있잖아. 강력하잖아. 그치? 그래서 시험 때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걸 쓰길 바라냐 아니면 아까 인수분해 쭉 교과서적으로 해준 걸 바라냐. 근데 이거 하길 바라야 겠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 이 두 개는 뭐라고? 진짜 마지막에 최후에도 담아두기 위한 보험 같은 거 알겠지? 근데 시간이 너무 없을 때도 얘는 좀 쓸모가 있지. 결과를 아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얘기. 몰라도 돼. 좀 어려웠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자, 뭐 그 정도 얘기가 좀 있었고 이제 문제 한번 풀러 가볼게요. 잘 안 쓸 거야 내가 저것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태도로 마음속에 있으면 돼. 꼭 근데 이렇게 말해놓으면 이제 시험 때 기억나서 잘 풀 수 있게 돼요. 자, 1번. 초반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고 싶어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X에 대한 등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얘는 대놓고 치환하라 이러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t 플러스 3 k t 플러스 8이고요. 우측은 t 플러스 a 그 다음에 t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이쪽도 같이 전개해 줄까 싶기도 하고 괜찮죠? 그죠?
t제곱 더하기 얘는 a 플러스 bt일 거고 ab죠. 그럼 이게 전개됐을 때는 t제곱 플러스 여기 둘이 더하면 3 플러스 k의 t 플러스 8 이렇게 될 텐데 날리고 나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3 플러스 k가 a 플러스 b이고 ab가 8인 상황이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문자랑 식 구조 중에 문자가 좀 더 많잖아. 그럼 부정방정식 상황이라서 그 얘기 나중에 정리할게. 처음부터 지금 설명 너무 길면 지루할까봐 그냥 할 거야. 쉽게 말하면 곱해서 8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그지? A, B가 무슨 조건이 있냐면 자연수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좀 제약할 수 있지. 얘가 1, 8이거나 아니면 2, 4의 반대인 8, 1, 4, 2 말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K가 좀 결정되는 게 달라지긴 하겠으나 그치? A 플러스 B는 요거에 따라서 9거나 아니면 2, 4일 때 6이거나 할 거니까 말이야. 그치? 어차피 R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K는 얼마? 6이랑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합은 9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거든. 오케이. 이제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부정방정식 얘기도 잠깐 이제 미리 밑밥을 좀 깔아놓으려고 한 것도 있고 전개해도 좋은데 이거 뭐 크리티컬하지 않아. 그냥 근데 여러분이 그냥 요 정도에서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잘 돼 있잖아. 그지? 그럼 구조를 안다는 느낌을 그냥 받아버리시는 게 난 좋다고 보거든. 얘는 인수분해 잘 돼 있지는 않잖아. 그치? 얘는 여기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되게 익숙해야 돼. 왜? 이거 몇 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근과 계수관계지. 그지? 이해되죠? 그죠? 그 자연스럽게 이 녀석이 원래 두근의 뭐야 내 마음속에 니네 아는 거잖아. 합이잖아. 그치? 이 녀석이 두근의 뭐고 곱이니까. 그치? 전개한다고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죠. 왜냐면 그 정리가 사실은 요 전개 과정에서 온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요 인수분해는 이미 충분히 나한테 해석의 여지가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두 근이 뭐다? 마A, 마B다. 그럼 얘 두 근의 합이네. 얘 두 근의 뭐네? 곱이네. 이런 것들이 보는 상황이 좀 더 편한 게 좋다. 이 정도 말을 하려고 알겠지. 풀이가 크게 달라지진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 한 줄 전개를 줄이자 이런 태도가 아니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내가 인수분해를 된 걸 안다는 건 구조를 아는 거고, 그치? 왜 인수분해를 하냐고 했을 때 구조를 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 구조는 좋은데 굳이 이걸 전개하는 게 크게 좋나? 라는 얘기야, 알겠지? 오히려 얘가 안 좋은 형태니까 얘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건데, 그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식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였을까 하는 태도여야지 바로 이게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도 하지 않냐,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사소한 얘기였지만, 그렇게 보고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는 구조를 파악한다는 거니까 뒤에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처음에 못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 솔직히 이 문제는 흔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봤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보자고. 얘가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묶어서 하는 건 알죠, 그죠? 그래야 비슷한 구조가 나올 테니까, 그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0과 x제곱 더하기 7x 이거 같게 만들려고 저렇게 묶은 거죠. 플러스 12 플러스 k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것도 토막 잔소리인데 이거 치환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치환하라 그러면 애들 진짜 99%는 다 이거 치환하거든요. 근데 치환 왜 하죠, 여러분?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니까, 그지? 그러면 이렇게 다 치환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본이 돼야 돼, 알겠지? 그지? 그게 편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치환 요것만 하면 다시 전개 한번 해야 되는데 얘 t라고 치환하면은 이 부분 t 플러스 얼마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심지어 전개가 훨씬 편하잖아. 요게 기본 태도가 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럼 이거 막 치환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되나 싶은데 이렇게만 쓰니까 훨씬 또 구조가 간단해지면 훨씬 더 보기 좋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녀석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이랬잖아요. 제가 저 얘기도 왜 미리 하고 왔냐면 밑밥을 까는 거야. 얘도 지금 전개하고 싶어야 돼? 안 하고 싶어야 돼? 안 하고 싶어야 돼. 구조를 봐야 돼. 알겠지? 얘 구조적인 특징은 뭐야? 완전 제곱이잖아. 그치?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얘는 구조가 이게 완전 제곱이야. 그치? 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K가 얘가 뭐가 될 수 있게. 완전 제곱이 될 수 있게 되어야겠구나. 그치? 지금 바로 나오는 거지. K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야지 왜 푸는지를 알게 돼요. 왜 저렇게 푸는지를. 왜 전개를 안 하고. 이거 이제 치환한 거 보통 일반적인 풀이, 이 해설지도 심지어 제가 좀 이따 올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 해설지 제가 건드리진 않았는데 전개한 다음에 판매식 쓰고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런 포인트고. 이제 불안할 수 있어. 학생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치환한 거랑 이렇게 치환한 거랑 구조가 다르면 어떡해. 왜냐면 이 t랑 이 t는 다르긴 하잖아. 그럼 어떤 녀석은 완전 제곱이 되고 어떤 녀석은 안전 제곱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치? 아니야. 무조건 구조는 변하지 않아. 인수분해 구조가 유일하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다르게 하면 다르게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 알겠지? 그 중에서 내가 얼마나 묶어서 보냐의 차이거든? 치환은 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t로 치환해도 이건 참고니까 안 써도 돼. t제곱 12t 요감이 22t인가? 벌써부터 이제 사실 또 피곤하잖아. 그치? 치환을 일부만 하니까. 그 다음 120 플러스 k 요지랄이었단 말이야. 그쵸? 잘 안 보이죠? 치환은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치?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이거랑 어떻게 같은지 완전 제곱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뭐 이제는 보이겠죠, 그죠? 아, 얘 완전 제곱 돼야 되니까 얘가 11의 제곱인 뭐가 돼야 돼? 120? 1 돼야 되지? 그래도 k는 얼마야? 1이야, 알겠지, 그치? 다르면 안 돼, 알겠지? 인수분해 구조 유일해, 무조건, 알겠지? 이해되시죠? 치환은 어쨌든 간에 할 때 덩어리로 다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쉽게 되면, 그지? 꼭 상수항을 포함시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나한테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수분해 포인트는 구조다, 알겠지? 여기서 K를 결정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되려면 A, B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완전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K가 나왔어. 그러면 이 녀석이 T제곱이 사실은 뭐였습니까? 아, 이게 T 플러스 뭐예요? 1의 완전 제곱인 거고, 그치? 얘가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안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서 A, B도 잘 나오죠. 괜찮지, 그지?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푸는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푸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잘 보시면 좋겠다. 그러지 않다 보면 인수분해가 원래 유형이 좀 많은 느낌이거든. 실제로 유형은 많아. 근데 유형별로 풀이 방법 같은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건 원래 맞는데 수학도 어쨌든 어느 정도 암기가 있잖아. 그런데 너무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 좀 약간 시험장에 갔을 때 낯선 거 나오면 이거 나 모르는 거 중에 하나인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못 풀 때가 많거든. 인수분해가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뭐 인수분해는 뭘 모르면 그냥 못 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 어려운 문제는. 근데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구조 관찰하면서 어차피 하는 맥락은 비슷한 게 좀 있는 거야. 자, x 3승 더하기 2a 플러스 3의 x의 제곱 3a 플러스 5 x 더하기 a 플러스 3 2 얘도 이제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또 강조 드릴게요. 구조가 보여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인수 하나가 있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그치? 거기서 샤바샤바 잘 모아봐야겠구나 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쉴 때가 돼가지고 이거 조금 이제 문제 약간 길어서 쉬었다 갈게요. 쉬는 시간 어그러지면 안 좋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야? 아까 중간에 아쉽게 팍 끊어가지고 이어서 갈게요. 얘를 이제 이 구조로 봐야 되니까 요거 이제 분해를 좀 해야 되는데 3차인데 지금 뭐 전략은
A로 모으는 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차피 X 위주로 하긴 해야 되거든 지금. A가 좀 여기 없죠. 그래서 얘 그냥 3차식 인수분해하는 인수정리 이용하는 게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문자에 집중하죠. 어쨌든 그래도 2A, 3A고 A니까 없애려면은 X에 1 넣으면 다 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럼 나머지 숫자 뭐 잘 맞겠지 하고 믿고 가는 거지. 안 되면은 뭐 출제가 잘못된 거잖아. 그치? 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2A 더하기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서 뭐 요거는 이제 날라가게 일부러 디자인을 한 거고,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6 되면서 없어지는 거 맞네. 그치? 그러면은 인수분해 잘 되죠. 그럼 조리제법 해도 좋지만 3차 1차로 나누는 거 정도는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3차 1차로 나눌 때 포인트 뭐였어요? 합 이용하는 거지. 아직 안 익숙하다면은 요거 빨리 익숙해져. 어차피 미적분 원할 때 주구장창 해야 돼서 그때마다 조리제법 쓰면 너무 많거든. 어차피 이번에 배워놓으면은 기말 때 또 쓰고 미적분 원할 때 또 쓰니까 수능 때까지 써서 4번 써먹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익혀두세요. 뭔 얘기냐면 지금 얘를 발라내면 얘 2차잖아. 그치? 2차인데 최고차 한계수는 쉽게 관찰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좀 모르겠고 상수항도 쉬운 편이야. 왜냐면 전개했을 때 얘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서 얘는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개수비교는 이럴 때 쓰는 거야. 애들이 개수비교를 1학년 때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잘 안 하거든? 자꾸 써먹어줘야 돼. 알겠지? 그치? 그러려고 배운 거지. 초반에 배운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 쉽지만. 여기 이 녀석인데 이건 개수비교로 해도 돼. 이렇게 더한 게 얘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별건 아니야. 근데 그거보단 조금 더 깊은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 근과계수 관계에서 세근의 합 여기 있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세근의 합이지. 근데 여기서 근 하나 내가 뭐 뽑아냈어? 마이너스 뽑아냈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두 근의 합이 1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되심? 그래서 지금 두 근의 합은 요거 마이너스 1 빼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2A 플러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반에 헷갈리시면은 써놓고서 전개해봐 다시. 이렇게 요거 두 개만 전개해서 보면 딱 맞죠? 괜찮지? 그지? 요 정도는 조리제법 안 쓰고 돼야 돼. 좌우지간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x 플러스 b 하고서 x 플러스 c니까 또 이거 전개하면 안 된다고. 이거 잘 모아줘야지 이거.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했던 기억 나죠? 그죠? 구조를 놔두라고. 잘 알겠지? 그지? 같은 면은 이건 전개하고 이건 전개 안 하면은 관점이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얘기를 미리 한 거야. 알겠지? 그죠? 전개 안 해야 된다고. 모아가는 과정이죠. 이 녀석이 이제 고민이지. 그지? 요 식의 구조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생각. x 플러스 1이 앞에 있는 얘고 뒤에 다른 녀석의 제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또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1이 사실은 요 c에 해당하는 애였고,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이 제곱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독인 애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케이스 두 개 잡아가면 되는 거지. 그쵸? 둘의 풀이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구조가 다르니까요. 그죠? 남은 녀석. 이렇게 되면 이 뒷부분이 무슨 제곱이 돼야 돼? 완전 제곱 돼야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 이쪽에서 얘 판별식 D가 뭐가 되게? 0이 되게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치? 괜찮죠? 그죠? 구조가 좋아. 중요해. 얘는요? 얘는 내가 하나 더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플러스 1이 한 개 있다는 거야? 두 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한 번 더 0 되겠네. 그치? 여기다 한 번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 뭐 되겠구나. 0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동의되지? 그지? 뭐 해야 될지도 알겠고. 자, 그래서 풀어봅시다. 1번부터. 짝수 공식 쓸게. 4분의 d는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 좀 작게 써서 미안해. 공간을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작게 가져갔어.
플러스 2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이때 a는 마이너스 2거나 1이거나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체크를 해주면 돼. 이 구조가 완전 아닐 수도 있어. 삼중근 같은 걸 수도 있잖아, 혹시. 그러니까 체크를 하긴 해야 돼.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될 거고. 그 다음 1인 경우는 요게 4되고, 요것도 4돼서 또는 x 플러스 2의 제곱 되는 거니까 둘 다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 그쵸? 둘 다 킵. 자, 마이너스 1 한 번 더 대입하는 두 번째 풀이도 한번 가볼게요. 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3이 0이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고, 이렇게 하면 1인데, 그럼 a가 2야. a가 2라면, 지금 이 녀석이 2 집어넣었을 때, 자리 없어서 그냥 더 쓸게. 6x 더하기 4, 아니 5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하나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주번에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다 오케이네. 세 개 다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B하고 C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마무리 해보세요. 4번 자세한 해설도 올릴 텐데 뭐 어차피 저 마무리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2차 다항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점. 되게 강력한 애지. 둘이 2차인데 더 했는데 상수가 된다는 거는 1차항, 2차항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px랑 qx는 거의 같은 식이라고 봐도 되죠. 둘이 같다는 게 아니고 한 문자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qx 자리에 px로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px 세제곱 더하기 qx의 세제곱 한 것이 뒤에 나와 있는 어쩔시고 저쩔시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얘가 이제 워낙 익숙한 형태라서 뭔가의 3승은 x 더하기 y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 인수분해가 있죠, 일단.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는데 둘이 활용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어떨 때 뭘 쓸지 유리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딴 쪽으로 가면 아예 못 푸는 것까지는 아닌데 되게 헤맬 때가 있고 아예 못 풀 때도 있어. 지금은 당연히 전자를 골라야 돼, 후자를 골라야 돼. 이게 많은, 내가 가진 게 많은 게, 그지? 지금 합을 알고 있는데 이건 합도 있지만 아까처럼 대칭식이랑 비슷한 얘기죠, 그죠? 제곱의 합도 있고 뭐 곱도 있고 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얘도 합이고 얘도 합이니까, 그치? 곱 하나가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많은 걸 아는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얘는 어디로? 후자로 가야 된다고. 운에 맡기면 안 돼, 풀이를. 이렇게 어떨 달은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뭐 아래쪽 게 늘 더 좋다. 대부분 그렇긴 해. 대부분 얘가 더 좋긴 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그렇죠. 얘는 이번에 이렇게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왜? 내가 뭘 하니까? 합을 하니까. 갖다 때려 박기가 너무 좋더란 얘기죠. 그러면 정돈을 좀 해보면 이거 4니까 마이너스 12의 PQ가 여기 64거든? 플러스 64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쓸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길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PQ에 대한 2차 구조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64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넘기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심성이야. 알겠지? 왜? 그러면 왼쪽이 인수분해된 구조잖아. 그치? 구조를 보기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넘기고 나면 마이너스 48일 거고, 이러면 또 12 마이너스도 기분 좋게 인수분해, 아니, 인수분해 아니고 약분할 수 있게 되니까 일석이조다. 1차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괜찮죠, 그죠? 요 녀석 이제 뭐 하면 돼? 인수 분해하면 돼, 그지? 인수 분해하면 돼. 원래 인수 분해 이거 정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입해서 뭐 되는 거 찾는 거? 0 되는 거 찾는 거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지금 보이는 게 좀 좋거든? 이미 저랑 비슷하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구조를 보라 그랬잖아, 그치? 얘는 지금 1차 곱하기 1차가 아니고 2차 곱하기 2차지.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즉 1창 인수가 없어서 대입해서 인수 0 되는 걸 못 찾을 수도 있어. 그냥 인수분해 거기서 끝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이 있긴 있더라도 들어온 근이라서 내가 찾기 어렵거나 허근일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구조를 봐야 돼, 이럴 때는 딱. 또 역시, 그죠? 2차, 2차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여기에 따라서 이 새끼가 AX의 제곱이면 얘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일 거고, 얘가 BX면 얘는 마이너스 몇 X. 이렇게 된다는 걸 알잖아,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라는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된다?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 x의 4승인 걸 보니까 희원이 알아듣고 있니? 이 둘이 더하면 2차항 없어져야 되잖아, 그지? 최고치항 부호가 딱 어떤 상태? 반대인 상태라서, 그지? PQ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놈이 x 제곱이면 한 놈이 뭐인?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치? 동의됨? 괜찮지, 그지? 1차항도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보여요. 1차항은 단독으로는 아니지만 몇 차를 만들 때 쓰여? 3차 만들 때 쓰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내가 그냥 이거 암산은 좀 니네가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문자로 쓸게, 알겠지? AX라고 쓰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 뭐여야 돼?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한다는 건 결국 이 원래 구조가 뭐였는지를 보는 거라서, 그치? 여기서 막 0 되는 거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심지어 밑에 이게 더 빨라요. 그지? 이게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는 좀 비슷하냐면 아까 대칭 구조인 식 인수분해할 때 좀 비슷한 거지, 그지? 그런 느낌들 생각하면 좋아. 지금 보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라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A라는 걸 알게 돼. 그쵸?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잖아, 그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잖아. 그럼 마이너스 2A야. 그럼 A 얼마? 1이네, 그치? 하고 이 다음에 는 상수항은 이 둘이 곱하면 4긴 하잖아, 그치? 이것도 암산할 수 있는데 오버 안 할게요. 여기 B라고 놓자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쪽이 아예 모르는 것까지는 아니야. 둘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얼마 됐지? 4 됐잖아, 그치? 4 됐잖아, 그치? 그럼 둘이 더해서 뭐 돼야 돼? 4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4 마이너스 뭐면 돼?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요 두 개 곱한 게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의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저것도 잘 쉬워. 거의 비슷하지, 하는 짓이. 아까 그것도 그렇고, 그치? 대칭 구조일 때,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구조 관찰하는 게 습관적으로 좀 잘 되시면 좋아, 알겠죠? 맨날 이거 하다 보면 이것도 쉽고 더 생각이 잘 나지 않을까 싶어. B고 여기는 4-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시면 4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4인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B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면서 B가 2임을 알게 돼서요. 그쵸? 완성.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사악한 문제는 아니었어. 왜냐면 솔직히 아까도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다 1 넣으면 뭐 되죠? 0 돼, 알겠지?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상황은 아니야. 얘가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사악 뽑아내고 또 하나 뽑았는데 비교해 되거든? 그런데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 게, 그치? 있는데, 그치? 요게 그 풀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게 쉽게 느껴지는 것도 좋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차피 구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서로 부호 반대인 애가 곱해져 있네. 이걸 관찰하시라고. 인수분해라는 건 구조를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PQ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문제에 뭐 추가 정보가 있겠지? PX의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래. 그럼 얘가 P구나. 얘가 Q네. 그래서 P에다가 2 넣고 Q에다 3 넣어서 더하면 되겠죠? 아까 문제 다 만들어줬으니까 서운할까봐 이번 번에 넣어볼게요.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니까 P2는 마2 마4인가? 그 다음에 Q3는 9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14 더하면 10인 것 같습니다. 5번도 한번 볼게요. px의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당연하다는 게 내가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서가 아니고 얘 때문이야. 알겠지? 얘가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얘도 인수분해 형태로 봐야 구조가 잘 보일 거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냥 합차 나왔으니까 인수분해 본다 이게 아니고, 알겠지? 그냥 약간 동물처럼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조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요 파트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관찰하는 태도로 가는 거야,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일단 차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두 2차식이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if 문제가 또 있어서 잔상이 좀 있으니까 또 생각이 잘 날 텐데 차수가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일단 없어. 확인해야 돼, 알겠지? 2차일 수도 있지만 더 낮을 수도 있잖아. 빼도 마찬가지고. 빼면 많이 없어지죠. 최고치 한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근데 모르니까. 얘가 몇 차야, 현재? 4차니까 안 없어진 거야, 알겠지? 얘도 여전히 얘도 2차고 얘도 2차구나. 그럼 최고치 한계수가 서로 같거나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더하거나 빼도 안 없어져. 근데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지. 너무 쉽지, 이거는. 솔직히 구조가 다 나와 있잖아. 여기는 x 2개랑 x-1, x-2 4개니까 결국 얘하고 얘가 그걸 나눠 가진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괜찮지? 어떻게 나눠주지? 이런 고민을 하는 상태로 나를 봐야 도움이 돼. 나를 그냥 보면 이 문제가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게 복잡하거나 아주 심한 내용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발견되기 좀 어렵게 써 있어. 나는 그렇게 느끼거든. 자, 고민 상태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얘네 둘한테 이거 어떻게 나눠줄지를 고민해야 돼. 알겠지? 그지? 근데 밑에 딱 봤더니 위에서 보던 얘가 있네. 그지?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이 녀석에다가 뭔가를 대입한 거야, 지금. 근데 그 대입한 수도 봤더니 내가 고민하던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한 거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렇게 느껴야 돼, 알겠죠? 1 넣었지. 근데 2는 거고, 얘는 여기다 뭐는 거? 1 넣은 거야, 그치? 이게 더 크다는 거 아니야, 그치? 내 고민이 어디 있다고? 요 안에 1이나 2가 있냐, 없냐, 이거 아니야, 그치? 1 넣으면은 얘 있으면 0 되고, 없으면 0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요 안에 1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지, 그지? 왜? 크다 그랬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잖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절대값이니까, 그치? 근데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지?
잘 아는 사실인데 발견되기 어렵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고민을 거기에 하고 있어야 그게 조금 걸리더라도 들어온다는 거야. 그렇지? 아, 희원이 너 왜 흥미 떨어졌어? 자세 무너졌는데? 처음에 이러다가 넌 풀어라. 난 쉴 테니. 이거 아니야 지금. 똑바로 앉아. 자, 저 말 안 듣는 거 봐. 저거. 똑바로 앉아. 빨리 몸 앞으로 당겨. 지겨워가지고 저거. 너 못 알아들었어? 아니야? 혹시 그런가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치? 그럼 얘 일로 안 가면 또 중요한 정보지.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네, 그치? 괜찮죠, 그죠? 그다음 P3, Q3 더한 게 24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겠죠. 이쯤 되면 눈치가 채지지. PQ가 중요해? 아니면은 이 둘이 중요해? 이 둘이 중요해. 정보도 그렇게 나와 있고 맨 밑에도 다시 보시면 이거잖아요, 얘. 왼쪽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름을 좀 붙이자. 내가 얘를 F라고 할게. 요거 G라고 할게. 안 붙여도 돼, 니네는. 나는 이제 판서가 귀찮아서 붙이는 거 알겠지? 근데 뭐 풀 때도 실제로 많이 붙이긴 해요, 알겠죠? 그거 알아서 하시면 돼. 여기다가 이건 F에다 넣은 거고, 마지막 거는 G에다 삼는 거지, 그치? 편하게 쓰려고. 아시겠죠? 좀 상황이 이러네. 그럼 fx하고 gx라는 게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을 것 같아. 케이스가 여러 개니까 좀 나눠 생각해 보자고. fx가 일단은 얘를 가져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 둘 중에 가져가야 되겠고, gx는 확실하게 x 플러스 1을 가져가는 거죠. 원래는 더 케이스가 많을 텐데 문제에서 다행히 중근을 줘버려가지고, 그치? 얘 옆에 x가 있거나 x가 마이너스 2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맞아요. 미안. 죄송. 괜찮죠, 그죠? 그럼 이제 x 가져갔다고 치면 이거에 따라 얘가 결정되는 거지. 개수는 아직 잘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를 좀 주고 갈까? fx가 이번에는 이제 gx에 남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x-1하고 얘가 x-2까지 가져갔다 치면 얘가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요? 얘 최고차항 계수를 k라고 주면 얘는 k분의 1이 돼야 되죠. 왜? 둘이 곱한 게 1이야. 그치? 이거 봐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k라고 주면 얘는 k분의 1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경우에 진행을 좀 더 시켜보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요거 이제 마저 해볼 수 있죠, 이제. 마저 해보자고. 2 집어넣습니다. F에 넣는 거야. 이거 F야. F2죠, 이거. 이거 F1이고요. 2 집어넣으면 0이거든. 1 집어넣으면 0은 아니야.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라서 K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이거 오케이 되는 거지, 그치? 요 경우 한번 보자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K. 이 절대값이에요. 여기는요 1 집어넣은 거니까 K의 절대값이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치? K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치? 0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쨌든 이 녀석에 이건 앞으로 빼면은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같은 값의 몇 배인데 4배인데 더 작을 순 없지. 늘 양수니까, 그치? 괜찮죠?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절대값 K를 약분해보자. 그럼 4가 1보다 작다는 모순이 되잖아, 그치? 이거 아니네. 그럼 몇 번이 맞구나. 1번이 맞구나, 그치? 이거 판단 다시 한번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 0이 아니라는 것만 썼지, 이거 안 쓰고 왔잖아, 그치? 정보 여러분 읽어 먹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P3, G3을 여기다 이제 G에다 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G3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K분의 1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3인데 얘가 24래요. 여기 6이라서 K가 4분의 1이네. 따라서 요 녀석 완성. 4분의 1 얘는 4 이렇게 되네. 해서 이제 P에다가
4 집어넣는 건데, 이 마무리할 때도 지금 보면은 결국에 이제 px 마이너스 qx가 4분의 1의 x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px 플러스 qx가 x 마이너스 1 x 이렇게 된 건데 4죠, 4. 우리가 이거 두 개 더하면 px 나오긴 나오죠. 그런 다음에 거기 원하는 4를 넣어도 좋아. 더한 다음 반 나누면 px잖아, 그치? 근데 뭐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센스를 부리세요. p4가 필요한 거 아니야? 왜 그냥 만들어서 넣어서 빼면 되지, 그치? 넣어서 만들면 되지, 그치? 4 넣어버리면 여기다 이제 4 집어넣으면 이란 얘기야. 요게 없어지고 2 되고요. 여기서 4,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48 이렇게 돼서 결국 둘이 그냥 더하면 2p4가 50이죠. 그래서 p4는 25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 문제도 시험 때 천천히 고민하면 생각보다 이 케이스 나눠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좀 어떤 단에서 PQ를 직접 구하는 게 되게 후반부에 나오잖아. 사실 문제를 풀고 나야 나오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문제 내는 방식이 수능에 가까워요. 이 범위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지금 이렇게와 이렇게가 주인공이라는 걸 계속 외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 부분에 맞춰서 주인공을 바꿔주는,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셔야 돼요. 자, 계속 이제 듣느라고 좀 지겨우실 테니까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환기도 할 겸 우리 채원이란다. 희원이 정신도 차릴 겸 쉬운 문제들이라서 6번, 7번 두 문제 한번 직접 해보시고 8번 할 때 제가 다시 좀 같이 가요. 잘들 하셨는데 이거는 한번 7번은 길을 잘못되면 좀 헤매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갈게요. 얘 같은 경우에 합차가 바로 보이니까 182의 세제곱, 그 다음에 13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바로 가셔도 좋고, 루트 182를 x로, 그 다음에 루트 13을 y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뭐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렇게 하셨길래 이거 좋아 보여. 근데 이제 후자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이렇게 되고, x의 3승 마이너스 y의 3승 이래서 뭐 한 차원 낮춘 것 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6승 마이너스 y의 6승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걸로 갔으면 요게 이제 x랑 구분하려고 대문자 쓰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얘는 3승 더하기 3승 구조 또는 3승 빼기 3승 구조잖아. 그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택할 수 있는, 내가 그 다음에 그냥 습관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갈까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지? 인수분해가 있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 변형이 있을 텐데, 이 문제 특성이 어때요? 지금 XY가 원래 문자야, 숫자야? 숫자잖아, 그치? 그럼 연산이 제곱이나 곱보다는 합이나 차가 훨씬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밑에 골라야겠다. 왜? X, Y가 실제로는 자연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판단이 무의식 중에라도 일어났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운 좋아서 일로 가서 잘 풀었을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뭐 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는 명시화 해드려야 되는 거야. 일로 가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개고생이죠. 제곱하고 막 이지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이 곱하기 한 번만 잘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치? 왜 밑으로 선택했는지가 돼야 다음에도 그 선택을 하겠죠. 운으로 맡기면 안 되니까. 그치? 그 부분을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중에 했던 그 선택을 좀 명시화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도 이게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이건 똑같은 거야. 그냥 쓴 단위만 다른 거죠.
x제곱 곱하기 y제곱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뭐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이 부분이 182 마이너스 13이니까 169가 되고 플러스 3 여기는 어쩔 수 없이 182랑 13을 한번 곱하긴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또 둘이 빼면은 160 뭐가 돼요? 9가 되고 그지?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훨씬 좋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13의 제곱이고 13 하나 더 있죠. 그죠? 그 다음 182는 13으로 나누면 40이게 또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13을 빼내기 아주 좋은 형태가 되는 거야. 13이 여기 3개 있고 여기는 둘, 셋, 넷 있으니까 3개로 모아주면 여기 하나 있을 거고요. 13이 3개가 아니구나. 6개 있구나. 그치? 그러면 여기가 적은 거니까 4개로 모아주면 여기는 13의 제곱이 남고 여기 3 여기에 13 곱하기 14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긴 다 나왔지. 뭐 이렇게 되네. 괜찮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 마무리만 이제 해주면 M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169고 요게 182? 아니구나. 42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해주면 21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좀 헤맸던 분들은 왜 다음에는 풀 수 있을지 이유를 좀 만들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 아까 밀어놨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쯤은 좀 짚어야 돼서 지금 시험범위 슬슬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이게 직접 출제 범위고 일부 학생들은 나중에 기말에 들어갈 여러 가지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왜 앞에다 쓰지? 여기서 그냥 선생님이 알게 뭐야 하고 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막연하게 갖고 있던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거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길진 않아요. 부정방정식이 뭐냐? 일단 그걸 알아야지. 부정방정식은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거야. 답이. 근이 정해지지 않은 애인데 그 이유는 식과 문자가 있을 때 문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랑 별개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와 별개로 식이 2개고 문자가 2개면 근이 확정이 돼. 식이 존재한다면. 오케이? 근데 내가 못 풀 수는 있어. 알겠죠? 근데 애초에 식이 문자보다 적으면 이런 애들은 풀 수가 없는 애죠. 그렇죠? 그래서 근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근들을 쭉 연결한 게 그래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 다 근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식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요것도 이제 근들이 쫙 여기 안에 있는 건데 교점이 하나 생기면 얘가 근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잖아요. 그쵸? 이런 원리라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답이 안 나오니까 풀 수가 없어서 부정방정식에는 옆에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건이야. 조건. 첫 번째, 실수 조건. 얘가 더 쉬워. 쉬운데 요 놈이에요. 요 놈. A하고 B가 실수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그지? 둘이 더한 게 0이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식을 좀 확장하는, 식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거 중에 이런 애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하면 결과 보면 뭔 말인지 알 거야. 내가 빨리 말했지만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0은 되는 건 아닌데 문제에서 그게 0이다라고 줘서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기 때문에 A는 B는 C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문자 3개인데 식 하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래도 모자란단 말이야. 근데 A는 만약에 1 이런 거 줬어. 그래도 원래 모자란 상태죠. 잘 생각해보면 문자는 3개고 식은 몇 개야? 2개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A, B, C가 실수라고 하면 요게 0이라서 B가 뭐가 되고 1이 되고, 그지? 그리고 C도 뭐가 되는 1이 되는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 붙으면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어서 부정방정식이나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뭐 쉬워. 이건 뭐 안 배워도 잘 하는 건데 이제 다음 기회에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떨 땐 풀리고 어떨 땐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 근데 어차피 같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정리는 같이 했어요. 조건 2개라고. 실수 조건, 정수 조건. 근데 문제에서 다음 부정방정식을 푸시오 같은 발문은 없어. 그런 말은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딱 받았는데 부정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안 풀리는 느낌인 거야. 알겠죠? 식이 원래 우리도 그 공부한 게 있어.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야.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보통 학생들이 이거 왜 정리를 하냐면 내가 뭔가를 못 찾아서 지금 못 풀고 있나라는 생각에 그 문제에서 식을 하나 더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다가 시간이 끝나. 알겠지? 근데 알아야 돼. 더 줄 생각이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족한 상태가 그냥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포인트인데 정수 조건은 이제 어떤 거냐면 구조가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이거 누가 몰라? 정수 곱하기 정수면 정수 맞지, 그치? 요 녀석이 곱하기 구조로 연결돼 있을 때 내가 얘를 풀기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구조를 곱하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 케이스 분류를 한다. 요거를 흔들림 없이 잘 알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지만 정수 더하기 정수고 정수도 정수고 정수 빼기 정수도 정수잖아. 근데 보시면 A 더하기 B는 2 이런 게 있어요. 1로 하자. 1. 이러면은 A, B 정수라고 해봤자 한두 개야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죠. 그죠? 근데 A, B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정수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연수면 얘로 확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케이스가 확 줄어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거 중에 이런 애들. AB 더하기 A 더하기 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 놓고 A, B를 추려내래. A, B 정수 딱 붙어 있는 거야. 딱 보시다시피 문자 2개인데 식이 하나죠. 그죠? 근데 지금 더하기로 연결됐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비스분해하게 인수분해의 힘을 빌려서 곱하기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얘가 지금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구조였을 거 같고 여기에 1인 걸 보니까 여기 1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 1이어야 이거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1인데 여기 1밖에 안 썼으니까 남은 거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선 제약하기 힘들었던 것이 지금 확 제약되지. 이게 1,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붙으면서 가는 건데 정수는 곱하기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이 문제를 딱 만났단 말이야.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제곱 B 더하기 2AB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써있는데 245래.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닐 수 있단 말이야. 본능에 맡기는 거를 제가 이제 본능이 있다면 끌어올려줘야 되고 명시화 해줘야 되고 그쪽 길이 아직 서툴다면 길을 터줘야 되니까 틀에 맞춰서 사고를 해볼게. 알겠지? 지금 상태가 A제곱 B 더하기 2AB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1은 245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는 2개인데 AB 어떻게 구해?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쓱 봤더니 위에 뭐라고 써있어? 자연수라고 써있죠. 정수 조건은 뭐 자연수도 이 안에 포함되니까 같은 명이라고 갈 수 있겠지?
그렇다면 나는 이쪽이 어떻게 되길 바래? 고배 구조가 되길 바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비스무리하게 하면 되는 거죠. 괜찮죠? 이 문제는 되게 친절해. 사실은 이걸 그냥 분리해놓고 245라고 그랬잖아.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되거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왼쪽이 인수분해가 잘 돼? 안 돼?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안 해보신 분은 그 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나도 몰라. 원래 해보고 아는 건데 어쨌든 인수분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의 형태를? 곱의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비스무리하게 가야 되니까 이 녀석을 곱의 형태로 구조를 곱구조로 만드는 그게 인수분해잖아. 그치? 라는 측면에서 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럼 지금 차수가 A가 인수분해 문제인지 알게 뭐야? 처음에 이거 지금 우리 단원이 인수분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지만 그치? 시험지에 있으면 범위가 지금 문자가 지금 많은데 A도 있고 B도 있는데 차수가 어떤 걸로? 낮은 걸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B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고 보는 거죠. 얘도 있으니까 플러스 1. 그리고 B 없는 애들. B 없는 애들 얘 있죠. 얘 있죠. 얘 있고. 이랬을 거라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곱이 되려면은 지금 원래 인수분해 할 때 요거 앞에 있는 거 관찰했지 아까도. 그죠? 요거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비스무리한데 없네. 너도 하나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 알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로 모이고 나면 여기가 B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이게 245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A, B 정수였으니까 곱구조로 다 쪼갤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게 은근히 너무너무 중요해서 수능 보실 때까지 이게 머릿속에 틀에 잡혀 있어요. 알겠지? 당연히 이거는 좀 쉬운 편이야. 왜냐면 보자마자 그래야 된다는 느낌이 사실 드는 편이거든. 본인이 안 그렇다면 아직 이거 별로 안 해서 그런 거고 좀만 하면 바로 정수조건 부정방식 문제 같이 느껴져. 수능에서 얘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당연히 1학년 범위 안 들어가잖아. 근데 간접 출제 범위라서 딴 거 막 풀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그 상태에서 정수 조건이 은근히 숨어 있었어. 그럼 이렇게 가야 되구나. 뭔가 더 없어. 근데 정수 조건이 있어. 그럼 곱으로 바꿔야겠구나. 이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킬러에서 많이 나와요. 수능 킬러에서.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쉽죠. 245는 5로 나눠주면 81이고 81이 아니지. 5로 나누면 49지. 그럼 7, 49니까 5 곱하기 7 곱하기 7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얘가 7이고 얘가 5다 이렇게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원래 안 풀려야 되는데 풀리는 그런 구조죠. 그럼 이제 A가 자연수라서 제곱이지만 확정할 수 있어요. 6이고 그 다음에 B는 4 이렇게 되면서 더하면 10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쉬었다 하자. 좀만 쉴게요. 자,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뒤에 이제 자꾸 왜 이걸 드냐? 9번, 10번 내용들이 좀 비슷한 녀석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실수 XY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계산, 연산, 구조를 줬는데 X랑 Y 별표로 연결하면 더한 거랑 곱한 거를 더한다는 거야. 그래서 1하고 A를 별로 하면 1 더하기 A랑 다시 A 이렇게 되겠죠. 걔랑 다시 별 하고서 B인 것이라서 얘도 이 둘이 더한 거는 하고 가자. 2A 더하기 1이죠. 둘이 더한 거 2A 더하기 B 더하기 1과 둘이 곱한 거 2AB 더하기 B일 텐데 더하자는 얘기죠. 차분히 쓰면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 녀석이 지금 3 이럴 때 AB의 개수는 이랬는데 역시 그냥 노골적이죠. 그죠? 식이 하나밖에 안 줬는데 옆에 뭐라고 써있어? 정수 AB 써있잖아. 그치? 그럼 뭐로 바꿔야겠구나? 곱구조로 바꿔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기 좋게 한번 다시 이렇게 써봤어요.
하고 얘가 1이니까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AB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이죠. 아까 예시 들어드렸던 되게 전형적인 형태거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1하고 B 플러스 1이 전개된 구조와 유사하지. 만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양쪽에 플러스 2를 더해준다는 느낌 또는 얘가 넘어갔다는 느낌 어느 쪽도 좋아.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정수기 때문에 1, 2, 그 다음에 2, 1인 경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네 가지 경우 나눠서 A, B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다 구해도 A, B가 다르겠지. 그치? 구할 필요는 없어. 개수니까 4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때마다의 A하고 B가 나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괜찮죠? 10번. 자,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또 새로운 연산인데 비슷하다. 이번에는 더하고 그다음에 곱한 걸 빼네. 그러면 X, Y, Z를 고 장난을 치는 거라서 안부터 차례대로 해보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X, Y에다가 스퀘어 Z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마이너스 XY까지가 둘이 더한 거고요. 빼래요. 둘이 곱한 거를 XY, ZX구나. XG 그 다음에 YZ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XYG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 일종의 부정 방정식이 맞지. 그치? 문자가 심지어 3개인데 식은 저거 하나뿐인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바꿔야겠다? 곱의 형태로 바꿔야겠다 이 생각인 거지. 그치? 구조가 요렇게 보시면 셋이 곱해진 부분 둘씩 얘는 하나씩이니까 제 한 단계 위 버전인 것 같아. X, Y, Z 이렇게 써져 있었을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Z, 마이너스 YZ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었으면 곱해진 다음에 상수랑 만나는 구조잖아. 그치? 원래 3개를 곱하면 전부 다 곱은 3번 일어나는 건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럼 옆에 하나 남아있는 게 숫자 마이너스 1이 보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3개 곱해. 어차피 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곱은 3번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하나 마이너스 1이 보이는 거야.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얘는 X 앞에 2개가 있을 텐데, 그지? 이게 마일이면 지금 딱 되는 거지, 구성이. 그래서 오케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 곱한 녀석은 없죠.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되십니까? 정확히는 요식이 지금 이거라서 이렇게 해준 거야 지금. 괜찮죠? 그죠? 그래서 아까는 못 푸는 식인데 이제는 풀죠. 이렇게 되면은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X, Y, Z를 더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랬으니까 뭐가 좀 잘못됐나?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마일 3개도 있구나. 주아가 저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어차피 얘네들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구성이 0 구성이고 얘는 0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것 중에 제일 큰 건 얘가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4일 때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11번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풀고 나머지 문제들은 어제 보충 학생들도 그랬는데
활용 문제들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미리 한 번씩 봤으면 해서 넣어놓은 것들이라서 풀어오시고 내일까지 이제 내일 좀 질문을 받기로 했거든요. 몇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려운데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만에 숙제 검사랑 그다음에 질문도 좀 받고 따로 할게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A, B에 대해서 x-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px가 있대요. px를 보고서 세환아 얘가 뭐 어떤 특징이 좀 눈에 들어오니? 합의형 또 중요한 얘기야. 좀 더 되게 선명한 모양 구조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복 2차식이라는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 그치? 합이 0인 것도 물론 맞는데 보기차식이잖아요. 그죠? 보기차식이니까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구조가 뭐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아까 우리 얘기를 했지. 맨 처음에 합, 차 연결돼야 돼 머릿속에. 알겠지? 아, 보기차식은 내가 지금 얘를 할 수는 없지만 그치? 인수분해가 된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 거야? 합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머시기하고 x제곱 마이너스 머시기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구조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도 물론 더 식이 있긴 있을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거랑 사실 같은 얘기인데 보기차식이면은 여러분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어가잖아. 그치? 그럼 그 구해진 t가 보기차식의 근 구조라고 쓴 거야, 희원아. 필기해야지. 이렇게. t가 만약에 4 같은 게 나왔으면 사실 얘가 x제곱이었기 때문에 x는 뿔마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기차식의 근 구조는 언제나 뿔마 알파, 뿔마 베타 또는 0 이런 식의 구조밖에 안 나와. 근데 0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0은 어차피 뿔마해도 0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근이 만약에 1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도 있고 마일도 있는 거고 4가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마사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쓸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보기차식의 실근이 3개래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이상하잖아. 왜? 뿔마로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럼 분명히 하나가 0인 거야. 이런 추리도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여러 가지 방정식 쪽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녀석이 인수를 요거로 하나로 갖는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도 있어야 된다. 얘도 자동적으로 가진다는 걸 느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둘이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이거 이렇게 안 풀어도 되거든? 그런데 니네 잘 풀게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잘 풀었으면 좋겠어서. 아시겠지? 그죠? 다 모르는 얘기들은 아니잖아. 이건 몰랐으면 알긴 알아야 돼요. 보기차기 합차 구조인 건 알아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쓰는 거 정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쪽에서 뭐가 만들어질 텐데 말입니다. 그쵸? 뭐가 만들어질 텐데 이 부분이 여기가 뭐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그냥 새로운 문자로 놓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자, 세환이 말이 얘랑 연결되긴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이제는 없어. 왜냐면 이걸 썼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근이 생겨. 뿔마로. 알겠지?
뿔마로 생기더라도 어차피 합이 0인 거는 얘도 뿔마 A, 얘도 뿔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치? 0인 거라서. 그치? 그럼 쟤를 만들 때 내가 이제 참고할 만한 거는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쵸? 물론 1차항이 0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1차항은 근이 막 3개씩 곱해지는 거라 어지럽잖아요. 그쵸? 얘 있는 거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잘 모르고 얘는 알잖아.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어떨까 싶은데 내 말이 동의돼? 그치? 이게 설득이 돼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를 K라고 놔도 좋은데 어차피 이 부분은 얘 아니면 얘 가지고 표시하면 된다고. 그치? 난이도 있는 문제일수록 편하게 가려면 개수 비교를 자꾸 생각해 줘야 돼. 야, 이거 지금 전개하면 요렇게 하면서, 그죠? 저거 나오는 거고. 얘랑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90이다 생각해도 좋고. 여러 가지 루트를 뚫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생각이 잘 날지 몰라서 그런 거야. 개수 비교도 좋고, 그지?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x제곱 치환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290t 더하기 b지. 얘가 t지. 얘도 t지. 그럼 이게 두 근이지. 물론 마이너스 k겠지만, 그지? 그럼 두 근의 합이 290이다 이렇게 봐도 좋아. 둘 다 원래 개수 비교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0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밝혀낸다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저 부분이 이렇게 쓰이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죠? 왜? 새로운 문자를 자꾸 놓는 건 좋지 않으니까. 알겠지? 아, 난 암산이 좀 어려운데요. 그건 문제가 아니야. 암산이 어려우시면 일단 K로 놓은 다음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건 하셔도 돼. 알겠지? 근데 다만 요 안에 이 290을 통해서 얘와 얘를 같은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K 놓고 개수 비교를 할 생각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뒤에 써있긴 하지만 30번 문제긴 하잖아. 모의고사.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근데 지금 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도 꽤 해석이 잘 되잖아. 알겠죠? 그게 머리 지금 깨는 과정이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런 거야. 자,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구조가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 저 지저분하게 다 했을게. 마이너스 290 마이너스 a 제곱이 이렇게 됐을 텐데 요게 더 이상 인수 분해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정도 느낌은 좀 있는 게 좋아. 자,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죠? x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나는 이 생각 먼저 들었거든? 아, 이 새끼가 사실 플러스 3이라든지 플러스 4 이런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즉 허근을 가지는 녀석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290 마이너스 a 제곱이 음수인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닌데 일단은 검토는 나는 했어. 해야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게 이상하거든? 문제가 왜 이상했냐면 그냥 문제 푸는 느낌에 대한 얘기야. 야, 저러면은 A가 되게 많지. A 무한히 키우면은 그냥 계속 음수 아니야. 그치? 맞잖아. 그치? A가 한 1억쯤 되면 당연히 음수잖아. 1조도 음수고. 그치? 왜? 이게 음수여야. 마이너스가 내가 마이너스로 썼으니까. 그치?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쓰면 얘가 x제곱 플러스 3 이런 꼴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괜찮지? 그지? 말로 설명하고 가서 숫자로 보여드리면 이렇다는 얘기야. 그럼 인수는 안 되잖아. 그치?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흐름을 본 거야. 근데 이런 흐름이 원래 여러분도 있어야 돼서 지금 공유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봤더니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이러면 A가 너무 많아. A의 범위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냥 290보다 크면 되나? 이상했어. 어쨌든 좀 더 봤더니 어차피 B라는 녀석이 지금 B라는 녀석이 지금 얘랑 지금 상수항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은 A 제곱 이 둘이 곱하는 거지. 상수항이. 그 다음에 290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한 게 B가 되잖아 지금. 그치? 근데 얘가 음수가 되면 지금 내가 얘가 음수가 되면은 B가 자연수가 돼? 못 돼? 얘가 음수가 돼? 얘 양수잖아. 그치? 둘이 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서 얘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뭐지? 이 문제가 좀 특이해. 거기까지는 잘 안 시키는데 두 번째 하고 다시 읽어봐요. 내가 놓친 게 하나 있더라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인수분해지.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는 정수로 인수분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5는 지금 1번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인수가 되긴 되는데 근이 뿔마 루트 5가 나오잖아. 그럼 정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1번은 지금 기각됐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그럼 양수긴 한데 290 마이너스 a 제곱이 제곱수가 아니구나. 그쵸? 이를테면 말로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는 ok인데 x제곱 마이너스 5는 인수가 더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 어떤 케이스구나? 요 케이스구나 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1번 기각이거든. 왜 그렇죠? 정수 조건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290 마이너스 a제곱이 제곱수가 아닌 걸 보는 건 원래 어렵죠? 제곱수인 걸 봐야겠지 뭐. 그치? 그래서 그걸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를 제외시킬 거고, 그럼 좀 보기 좋게 a제곱 더하기 n제곱이 290인 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요런 거 셀 때 이제 노가다야. 기본적으로 노가다인데, 노가다를 할 때 제곱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큰 데부터 줄여가는 게 좀 좋아. 어차피 제곱수 관찰하면 돼서. 지금 보면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을 넣었어. 그럼 289지. 289는 운 좋게 제곱수긴 하거든? 근데 2 넣으면은 286인데 그거 제곱수인지 확인하는 게 숫자 큰 거에서 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큰 데부터 줄여갈게. 그러면 이제 A가 자연수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천천히 이 조합들을 맞춰보면 A가 되는 애들이 이제 나오겠지. 그러면 제곱수 제일 비슷한 게 15의 제곱이 255, 16이 256, 그 다음에 17의 제곱이 289죠. 나는 안 외우고 있어요. 하는 분들은 뭐 익숙해지면 좋고, 그래도 찾아봐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 그치? 17의 제곱이면 얘가 1일 때 되죠. 289니까 그치? 별론데 하시면 어쩔 수 없어. 정수 조건 부정 방식이야. 얘도 알겠지? 케이스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되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16의 제곱은 256 빼고 나면 얼마야? 그래도 귀찮아. 34잖아. 안 되는 것 같아. 15, 225죠. 빼면 되나요? 225 빼면 65인가 그렇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문제에서 오히려 되는 거야. 14의 제곱이 196이죠. 빼면 94. 안 돼. 13의 제곱 169인데 이 하나 더 됐던 것 같은데. 빼면 얼마냐 이거. 290. 계산이 안 돼. 101이지. 얘 되네 그지? 121 됐나? 그 다음에 뭐 12의 제곱 하시면 144죠.
144면은 또 옆에 10이 있어도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왜? 그 다음에 11의 제곱이 다시 13의 뭐야? 제곱이잖아. 그치? 맞잖아. 그치? 쌍 바뀌는 거니까 주하고 안 보이지 잘. 너 앞으로 거기 앉지 마. 요줄 금지 알겠지? 지금 큰 데서부터 했으니까 더 뒤에는 볼 필요 없는 거 알겠죠? 왜냐면 어차피 얘가 지금 될 거였으면 1이나 2일 때 3일 때 될 거였으면 이 전에 발견이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왜 큰 데부터 하라는지 알겠지. 그치? 1부터 해버리면은 11번에서 처음 발견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와 요렇게와 그거에 따른 뒤집어진 얘와 그 다음에 1, 1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쵸? 다 왔다. 마무리하자. px의 개수는 1부터 17 사이에서 4개 안 되는 거니까 몇 개? 13개. 요걸 이제 p라고 문제에서 한 거고요. 괜찮지, 그지? a가 정해지면 쟤도 정해지는 거니까. 이 뒷부분도 좀 까다로운데 뒤에 최대값 q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뒤에 아직 안 했지만 여러분 시험범위에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해야 돼. 야, 이거 a 지금 저거에서 넣으면은 못 구할 건 아니죠, 그죠? 아, 근데 17 제곱해야 되고 막 또 제곱해서 빼야 되고 우울하긴 하잖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요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녀석 b의 최대 최소니까 관찰해봐. a 제곱을 한 문자로 보면 a 제곱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이거 필수는 아닌데 참고해. 자, 그러면은 a 제곱 입장에선 근이 0하고 하나가 200 몇이야? 90이잖아, 그치? 그럼 가운데 나 이거 할 생각 못했고 그냥 넣으려고 했다 하신 분이 이것도 좀 보라고. 그냥 넣어도 돼, 알겠지? 여기 넣어도 돼. a 구해서 가운데가 얼마예요? 145죠. 맞잖아, 그치? 그럼 내가 가진 거 중에 145는 없다고. 왜? a제곱은 일단 무슨 수여야 돼? 제곱수여야 돼, 그지? 근데 이 축에 가까울수록 클 거 아니야, 그지? 제일 가까운 애 누구 있어? 144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 144가 있을 텐데 요게 최대겠네, 그치? 10인 안 되는 건가요? 아니야. 얘네 빼고가 되는 거였어. 아까 알겠지, 그지? 내가 얘네를 제끼려고 한 거라서, 그지? 제곱 쓰면 안 되죠. 그래서 12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44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 값은 144 곱하기 146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p-1의 제곱을 q로 나누래. 이게 q거든? p-1이 지금 12잖아요. 그쵸? 12의 제곱 분의 144 곱하기 146이고 이거 약분하고 나면 정답 146 되는 거죠. 뭐 사소한 얘기지만 계산은 미뤄둘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바로 하지 마시고 일단 출제자를 믿어봐야겠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12, 13부터 쭉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문제 안 되거든? 18번까지. 그래서 몇 문제 안 되니까 내일까지 좀 풀어오신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냥 하나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별건 아닌데 이 문제는 시험 때 나오면 괜히 시간 많이 써야 되는 문제긴 하거든. 근데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서 15번만 살짝 첨언을 해드릴게. 자, 지금 보시면 15번 문제 살짝 보자. 피라미드 두 개의 위아래로 붙여놓은 정팔면체 형태거든요. 이 문제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흔히 잘 나오는 유명한 문제라서 한번 봐놔, 알겠지? 자, 여기서 문제에서 세팅이 뭐냐면 요 모서리에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곱하래.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 한 면이잖아. 그럼 이 한 면에다가 얘를 곱한 걸 쓰는 거야. 좀 이상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교과서적인 풀이를 해드릴게요. 여기 A라고 치고 뭐 B, C, D, E 하고 그냥 이름 막 붙였어. 그림이 약간 좀 비틀어져 있지. 근데 알아볼 수 있겠지. 양해해줘. 자, 그러면은
여기 이면에 어떻게 곱해질 거냐면 A하고 BC 곱해질 거거든요. 요 면에는 A하고 CD 곱해질 거고, 요 뒷면에는 A하고서 DE, 그 다음 여기는 A하고 EB죠.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F하고 BC, 그 다음에 F하고 CD,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FDE, 그 다음에 FEB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을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일부러 그래도 여러분이 좀 보기 좋으라고 정신없이 안 쓰고 제가 약간 클래스 비슷하게 썼거든. 지금 앞에는 A고 뒤에는 F잖아, 그치? 그럼 잘 보면서 A하고서 BC, CD, DE, EB 이렇게 모아주고, 그 다음에 F하고서 뒤에 똑같은 거 오는 거 알겠지? 그럼 뭐 A 이렇게 모아서 A 플러스 F 되고, 안에 것도 인수분해 한번 또 하고 하면은 모아지거든. 괜찮지?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그리고 이게 공식 풀이야. 이거 모의고사 문제라서 공식 해설이 있거든.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 되게 확장성이 높은 건 아닌데 종종 이런 생각이 좀 의미 있는 활용 문제들이 있거든. 잘 봐봐. 야,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다 더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수들이 웬만하면 다 곱해져서 더하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마주보는 A하고 F는 곱해져, 안 곱해져? 안 곱해지지, 그치? 원래 종류별로 다 곱하고 싶으면 전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곱해져, 안 곱해져? 안 곱해지기 때문에 A하고 F를 오히려 옆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식을 모아주면 전개 과정에서 A랑 F가 곱해질 일이 없죠. 같은 방식으로 마주보고 있는 애가 B하고 D가 있는데 이렇게 또 마주보는 게 E하고 뭐가 있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야, 이거 전개하면 A가 F 빼고 전부 다 두 번씩 곱해지는 거 맞지? F도 그렇고 다른 문자 다 그렇죠, 그지?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하시면 이거 나와요.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다 써먹을 수 있어, 알겠지? 다 골고루 곱해야 되는데 나 얘랑만 안 곱해야 되면 둘이 더해서 곱하기로 이어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인수분해 열심히 쓰고 막 하는 한참이잖아, 그지? 근데 줄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105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105는 3 그냥 팀만 준다는 거 다 풀어버렸네. 3하고 35니까 5, 7이죠? 그래서 어떤 게 3, 5, 7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A, B, C, D, E, F 다 더할 거거든. 정답 1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시험 때는 한 5초 끝낼 수 있겠다, 그치? 어떨 때 쓴다고? 골고루 다 곱하는데 얘랑만 안 곱할 때 걔를 옆에 두는 거야, 알겠지? 자, 진짜로 끝. 요건 끝났고 저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한 분씩 좀 불러서 숙제랑 좀 이런 상담 좀 하려고 하거든. 상태 좀 확인 좀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넘어갔던 12번부터 문제 풀고 계시고 제가 손 씻고 올 테니까 한 분씩 호명하면 나오셔가지고 숙제랑 좀 점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2번부터 좀 풀고 계세요.